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4년 7월 초순입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7월에도 유의미한 천체 구조의 수가 많은 건 아닌데 몇 가지 좀 결정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주로 일상적인 행성왕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약간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순에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15일에 성립하는 화성, 천왕성, 알골의 회합. 이게 거의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에 한 번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발생 빈도 자체가 무척 적다는 겁니다. 화성하고 천왕성의 회합은 거의 2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게 점성술에서 가장 위력적인 흉성으로 알려진 카푸드 알골이랑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는 확률상 빈도상 무척이나 드뭅니다. 제가 완전히 이거를 리뷰를 안 해봤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거 한 1000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는 7월 3일에 수성하고 명왕성이 이제 대립각을 맺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수성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수성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맞은편에 있는 명왕성하고 대립각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명왕성은 거부하기 힘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이 무력해지는 무언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싫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직속 상사한테 내려온다기보다는 좀 더 윗선 회사 그 방침 자체가 변해가지고 내가 하던 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거를 어떻게 다 이 시간에 합니까? 몰라, 까라면 까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 되게 상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의사 결정 권한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친한 상사한테 술 먹이고 하소연한다고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사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긴 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왜? 다들 그 고생을 같이 하고 있거든. 어쨌든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그 쌍둥이 자리 알파성인 카스토르랑 만나요. 7월 3일 저녁부터 4일 저녁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때는 평소 하던 대로 안 하고 평소랑 좀 다르게 이번엔 좀 특별하게 가볼까라고 선택지를 다른 걸 골랐다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금성 카스토르 조합은 전형적으로 되게 마이너하고 기이한 취향, 어쨌든 peculiar 에리투드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이너한 취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보이기가 좀 꺼림칙한, 부끄러운 그런 마이너한 취향이 남들한테 약간 좀 공공연하게 알려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틀 후에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쌍둥이 자리 베타성인 폴룩스랑 만나요. 7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유효합니다. 자, 폴룩스가 좀 뭐든지 좀 과해지는 그런 별인데 금성도 밤 행성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된다라는 것처럼 애정과 친밀함 이런 것도 너무 달달하다 보면 관계를 망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선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이제 적절한 거리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격정에 몸을 맡겼다가 다음날 후회하는 되게 뻔한 패턴인데 내가 알고서도 이렇게 저 사람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막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로 잘 흘러갑니다. 폴룩스가 위력이 강한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날에는 수성이 사자궁 8도에 들어가면서 흉한 성운 적시성이라고 부르는 프라세페랑 만납니다. 7월 7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프레세페 수성 조합에서는 바이러스 그리고 멜웨어, 피싱이나 스캠처럼 순간적으로 팍팍 퍼지는 것들 있죠. 되게 악의를 가지고 남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런 근데 이게
말하자면 보수로 막 퍼지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깔아놓으면 함정처럼 쫙 퍼지는 그런 식의 광범위한 어떤 그 온라인 상의 어떤 문제들, 그게 이날 갑자기 퍼질 수 있어서 주의를 좀 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레세페는 어떤 마케팅이나 박리담회라는 그런 소매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길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할인율을 내세요. 와, 이 정도로 깎아주면 남는 게 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리담회 마케팅이 이날하면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금성이 작은 개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랑 만나요. 7월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금성 프로키온이 이득을 가져다 주는 별인데 금성이랑 만나면 더더욱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약간 좀 얄딱구리하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떳떳하게 말하기 힘든 방식으로 인맥이나 연줄을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 한 번으로 엄청 유리한 입장에 쓰는 거예요. 이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정치는 않지만 세상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인맥을 잘 활용하면 약간 부끄럽긴 해도 남들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되게 좀 사기성이 끼어있는 마케팅으로 이목을 되게 크게 끌 수가 있습니다. 이날 하면 약간 사짜 느낌은 나지만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어. 물론 뒷일은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어쨌든 마케팅에 관련된 두 구조가 연이어서 7일 8일 벌어지니까 아마 이때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아이템 런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목성이 이동하면서 7월 10일 목성이랑 알데바란이 만납니다. 7월 5일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유효합니다. 목성은 알데바란이랑 지금 시대에서 만나려면 자신이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는 쌍자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데바란 자체가 목성하고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이날은 말하자면 그 쌍자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로 약간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된 목성이 약간 한숨 돌리는 구간, 그리고 7도 뒤에 하나 더 있죠. 리겔이랑 만날 때도. 어쨌든 그런 오아시스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행이나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주재원 파견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되게 긍정적인 장거리 이동이 성립하기가 쉬워요. 이때 이런 기회가 들어오면 꽤 괜찮은 것이다. 그 기회는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승진이나 인사이동 같은 데도 되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만약 승진이나 인사이동이 이때쯤에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싸바싸바를 동원해서 약간 좀 준비된 사람들은 이때를 자신의 어떤 승진 기간으로 약간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죠. 자, 이틀 후에 금성이 수성을 따라오다가 명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7월 11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누군가의 친분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데, 혹은 우리는 사귀는 사이예요 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왠지 드러내면 좀 어색해지는 약간 부적절한 그런 상황, 되게 꺼림칙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한 과시욕이나 독점욕 같은 거를 이때 표출을 하면, 딴 때 하면 상관없는데 이때 표출을 하면 그 청구서 금액이 되게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해지는 거지. 이 정도면 이게 왜 문제가 돼? 문제가 돼요. 왜? 이때만. 약간 그러니까 그 말하는 트랩을 밟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한 친분, 과시, 독점, 어쨌든 이런 어떤 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다면 이때는 피해야 됩니다. 자, 3일 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들어오죠. 화성이랑 천왕성이 2년, 한 2개월, 3개월 만에 그 회합을 이루는데 그 도수가 하필이면 점성술 최고의 흉성인 카프드 알골로부터 10분, 20분 내, 10분 이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가깝게 보거든.
그래서 어쨌든 화성도 흉성, 천왕성도 흉성, 알골도 흉성, 그리고 화성도 말하자면 그 급격한 흉사, 말하자면 횡파를 담당을 합니다. 천왕성도 횡파를 담당해, 알골도 횡파를 담당해. 이게 바로 이제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점성술에서 논할 수 있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흉한 구조들이 이때 벌어질 수 있어요. 13일부터 17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사고, 상해, 폭행, 그리고 급성 전염병 감염.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급성 흉사가 이때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제일 뚜렷한 건 천왕성하고 화성이 이어지는 교통사고, 그러니까 탈 것에 관련된 사고 있죠. 뭐 비행기, 선박,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킥보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모든 것에서 사고가 세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폐렴이나 뭐 하부기관지염 이쪽이죠. 호흡기계 급성 감염,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에피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이때 확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성, 천왕성, 알골 모두 다 급성 흉사를 의미를 하지만, 그래도 알골은 급성만 다루지 않아요. 만성 흉사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종류의 흉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류의 흉사에서 강도나 범위가 모두 증폭이 된다. 강도, 빈도, 범위 모두 다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야말로 진짜 사람이 몸을 사려야죠. 래프팅, 축구,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평소 아무런 부상 없이 잘 하던 일들도 이때 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몸을 사려도 욕 안 먹으니까 진짜 몸을 사려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과관계나 인과율을 약간 꼬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그 결과 자체가 참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연 확률에서 빗나가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도 이게 선이다라는 그런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발목이 삐어서 넘어졌는데 어깨가 골절이 됐어.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때는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때는 몸을 사리는 게 좋습니다. 예. 자, 2024년 7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